안녕하세요. 건강나침반 6090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무서운 고혈압, 높은 혈압, 확실히 낮추는 방법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혈압, 혹시 나는 아니겠지 하고 방심하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은 더 높아집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절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라고 하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처럼 고혈압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혈압, 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혈압은 그 자체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시거나 알아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 수압이 너무 높게 걸려 있는 것과 같아요. 당장 터지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관은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가속화하며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고혈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혹은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5년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혈압을 확실히 낮추는 7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7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을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실내 계단 오르기 같은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혈압 조절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심박수를 적절히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즉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혈압을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혈압 개선에 이중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외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힘을 주어 버티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벽에 기대고 앉는 월식, 손으로 물체를 강하게 쥐는 핸드 그립, 그리고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플랭크 같은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등척성 운동은 단 12분 투자로도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향상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압약에 준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짧은 시간 투자로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바로 건강한 식단 유지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혈압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식단으로 고혈압을 막기 위한 DASH 식이요법 식단이 있습니다. 이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DASH 식이요법 식단은 연구를 통해 혈압 강화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매우 효과적인 식단입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염 식단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5mm 수은주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 최신 의학계에서는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칼륨 부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아보카도, 콩류, 견과류 등이 고칼륨 슈퍼푸드에 해당하니 평소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통곡물은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 역시 건강한 지방으로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신선하고 자연적인 식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발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이 재충전되고 회복되는 시간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음주, 흡연, 카페인 관리입니다. 술, 담배, 그리고 카페인 음료는 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하며 혈압을 급격히 높이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카페인 역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고혈압 환자라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한 심혈관을 위해 이러한 기호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가정 혈압 측정 및 모니터링, 그리고 의료진과의 협업입니다.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고혈압이나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는 높은 혈압인 가면고혈압 등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측정한 혈압이 여러분의 실제 혈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 2번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압 기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혈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혈압 수치를 정확히 알고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성공적인 고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혈압계 선택 시에는 팔뚝형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방법은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약물 복용을 꺼리시는데요. 고혈압약은 인류가 만든 약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여주고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여 여러분의 건강하고 긴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약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은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기지 않으며 꾸준히 복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약을 복용할 때 약간의 어지럼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몸이 새로운 혈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사라집니다. 드물게 콩팥 기능이 나빠지거나 다리가 붓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약을 중단하면 호전되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혈압 조절이 어렵거나 혈압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등척성 운동, 건강한 저염에 고칼륨 식단,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음주와 흡연, 카페인에 대한 절제와 가정에서 혈압 측정과 의료진과의 협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혈압약의 꾸준한 복용까지. 이 7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높은 혈압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투자이며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